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5월 20일 월요일. 자, 드디어 이제 주말 지나고 다시 5월에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저랑 드디어 달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주말을 넘어서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금방 가요. 금방. 진짜 세월이 진짜 유수와 같이 흐르는 게 아니라 거의 광속으로 갑니다. 자, 월요일 오늘도 정인영과 함께 시작하면서 한 주를 즐겁게 그래요. 유쾌하게 그래요. 우리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얘기 안 할게요. 매일 헌법 바로 갈게요. 스타트. 자,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자, 직업의 자유 15조죠. 15조. 자, 일단은 직업의 자유는 5차 개헌 당시에 처음으로 헌법에 유입됐고요. 자, 직업은요, 단순히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보다도 하나 더 가지고 있죠. 재산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함께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의 성격이죠.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23조, 그 다음에 재산권,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 함께 논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에는 겸직, 이직, 그다음에 무직업의 자유도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온 게 경쟁의 자유죠. 경쟁의 자유. 자, 경쟁의 자유는 이거 구체적 기본권이다. 구체적 기본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별 법률이 없으면 경쟁의 자유, 헌법을 근거로 해서 직접 요구, 헌법 소원도 할 수 있고 소송, 쟁송 이런 권리가 될 수 있는 원고 적격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종류, 개념 이렇게 봤고요. 직업이라는 거요. 자, 계속적인 그래서 경제적 성질을 갖는다. 영리 활동이다. 여기 이제 개념이고 그다음에 종류 있고 그다음에 주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주체 시험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 당연히 단체도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자,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물론, 단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시험에 많이 나온다. 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헌법 15조에서는 안 나와요. 예외적으로 뭐라고 해요? 법률상 이런 말을 해요. 법률에 의해서 입국이 허용된 입국 허용 이후에 제한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국인은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32조 근로. 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근로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그 다음에 정당보수, 근로 기준에 관한, 이게 일할 환경에 관한 그건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일할 자리, 이거는 국민에게만 누리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에 연결되다 보니까 판례가 이렇게 11년 판례에서 14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판례 변경이 생긴 거예요. 11년까지는 그러진 않았어요. 13년에 판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의 자유의 주체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직업의 자유. 그러면 이것도 자유인데 상대적 기본권이에요. 성질이. 상대적 기본권이다 보니까 제한이 가능하죠. 뭐에 의한 제한? 37조 2항에 관한 제한. 그래서 여기서 단계 이론 많이들 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행사 방법 이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주관적 사유에 관한 객관적 주관적 사유에 근거한 직업 선택의 자유. 객관적이 아니죠. 객관적 그 다음 문제죠. 자, 주관적 사유에 근거한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 마지막이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논의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주관적, 시험, 자격증 이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행사 방법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객관적 사유가 여러분 대부분 시험이 그렇게 객관적 사유가 나는 판례가 많지 않아요. 뭐 시설 경비업, 시설업이 아니라 시설 경비업 또는 경비업자. 자, 경비업자에게 경비업 위에 어떤 것도 겸직을 못하게 했던 게 바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 사유였어요. 그러면서 위헌 결정까지도 기억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직업의 자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물론 판례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서 최근에 많은 판례가 늘 언제나 많은 판례가 쌓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는 직업의 자유를 가져서 직업을 행사하다가 범죄 관련해서 범죄 확정 그 다음에 집행 종료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을 못 벌게 하는 그런 범죄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특히 세무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고요. 동종업을 저질렀는데 동종업에 또 다시 집행 종료 후 바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3년, 5년, 7년 요 정도까지는 합헌이에요. 하지만 1~1조로 예의 없이 10년, 20년 요게 위헌이에요. 요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요즘에 나오는 직업의 자유에 대부분 판례들이 전문직을 가졌거나 또는 이런 범죄와 관련된 이런 논의가 많이 되는 그래서 공익 관련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그 다음에 집행 종료 후에 바로 직업을 다시 복귀하게 되면 불편한 일이 아무래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하는
되는데 3년, 5년, 7년 이 정도는 합헌이에요. 하지만 일률적으로 예 없이 10년, 일률적으로 예 없이 20년 그럼 위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직업 중에 뭐 또 성 관련 자 이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그런 과 관련돼 있으면 아무리 직업을 가져도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합헌이다. 자, 한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주 52시간, 요즘에 말도 많죠. 48시간, 52시간 많이 늘어서 56시간 갔다가 다시 52시간, 52시간 상한제 조항. 이거 자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직업의 자유를 관련은 있죠. 당연하죠. 못하게 하거나 너무 많이 하거나 관련이 있는데 침해하지 않는다까지. 자, 여러분 판례 표현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래요? 관련이 있다. 이 사건과 이 기본권은 관련성이 있으니까 침해하지 않는다를 검토하겠다, 제한한다 이런 말을 쓰고요. 만약에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 한다? 아예 처음부터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으니까 이 기본권을 침해할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는 좀 자주 보셔야 돼요. 제한한다 그러면 관련은 있다. 그럼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 야 침해하냐 따져보니까 합헌이다, 위헌이다 이런 결정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련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과 관련 없으니까 합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위헌이 아니죠.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하지 않는다. 기가 침해한다 인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를 좀 접근하시면 이쪽 세계 언어니까 이쪽 세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중개법인 임원 자 공인중개사업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선고받고 제랬죠. 동종업을 전문직인데 3년 5년 7년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3년 5년 7년 동안 동종업을 못하게 하는 건 합헌입니다. 침해한다가 아니라 합헌이에요. 다만 일률적 예 없이 10년 그건 위헌이었죠. 20년 그건 직종과 관계없이 전문직이라면 위헌이에요. 옳지 않은 건 바로 나왔네요. 2번. 자 3번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회계사는 안 된다는 거지. 회계사는 안 돼. 이거 최근 판례죠. 회계사. 이거 왜? 회계는요 솔직히 말해 계산하는 곳이잖아요. 아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계산하는 곳이지. 자 한마디로 덧셈 뺄셈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보는 공정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보험사무 대행 이런 것들은 할 일이 없어요. 손해사정 이런 거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사정이나 이런 거 할 일이 없는 회계사에 한해서는 이미 결과가 벌어지고 나서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업무의 전문성을 보게 볼 때 이 보험 업무를 못 보게 한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었네요. 최근 판례고요. 네 번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시객에서 학교 정학구역 안에 학생들의 학업에 아무래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건 제외시켜야죠. 그래서 상대보호구역으로 해서 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게임업을 못하게 하는 건 교육환경의 보호구역 안에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 내지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학생의 교육권이 조금 더 수학권이 조금 더 우선 보호받아야죠.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이게 보통 보면요. 시내버스 버스 운송사업 이거 자체가 공익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지방자산체 지방버스를 하면 지방자산체장 이런 분들이 운송사업에 관한 인허가 사업 권한을 가졌어요. 사업계획 가운데 운수 대수 또는 도행 횟수 증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문제 풀 적에 직업의 자유 이번 문제는 그렇게 심오한 이론적 내용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네, 단순 이제 판례를 묻는데 최신 판례를 위주로 문제를 좀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주를 시작하는 오늘 매일헌법 직업의 자유 가볍게 아니요 무겁나요? 자 시작해봤어요. 자 그러면 내일도 오실 거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이었습니다.